네, 2교시 주식 그리고 선물인데요. 자,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2교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1교시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압축해서 짧게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2교시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이 엄청나게 많고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2교시 딱 자리에 앉으셔서 뭐 핸드폰으로 메모를 해도 괜찮고요. 노트에다 필기를 해도 괜찮으니까 2교시 꼭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교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테마주의 위험성, 테마주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의 단적인 예가 나왔는데 바로 신풍제약이에요. 네, 신풍제약 2만 원대부터 네. 15만 원대까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2주 동안 상승만 했어요. 근데 문제가 오늘 터졌어요. 오늘도 장 전 20분 전까지만 해도 네. 최고가였습니다. 16만 원 넘어가나? 다들 20만 원 넘어갑니까? 막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딱 고점에서 종가까지 마이너스 43% 빠지는데 드는 시간은 10분도 채 안 걸렸다.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까지 못 샀던 사람들, 내 주변에 신풍제약 사서 50%, 100%, 150%, 200% 수익 봤다라는 사람들 배 아픈 거예요. 나는 못 샀는데 지금 내가 산 건 물려 있는데 한번 지금 20만 원 간다고 하니까 사볼까? 그리고 밀려버려요. 제일 안 좋은 거죠. 자, 근데 그 제일 안 좋은 것보다 더 최악으로 안 좋은 거, 종목이 밀리는데도 자르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전문가님, 이거 내일 더 다음 주에 더 사도 돼요? 혹은 저 이거 그동안 못 샀는데 월요일날 신규로 사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투자입니까? 급격하게 빠지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기업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여기에 들어왔던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갔거나. 자,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조정받는다고 테마주들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빠질 때 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올라갈 때 사는 게 더 안전합니다. 아셨죠?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신풍제약 가지고 있으신 분들 지금 주말 내내 아마 한숨도 못 잘 겁니다. 수익권이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어설프게 13만 원대, 14만 원대 지금 걸쳐 있는 사람들, 제가 주말에 그분들 얼만큼 마음고생할지 알기 때문에 방송 직전에 이거 차트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일단 일은 저질러졌습니다. 그럼 주말 동안 많은 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바로 행복 회로를 돌리기 시작해요. 월요일날 추매해가지고 평단을 이만큼 낮추고 다시 올라오면 그때 팔면 돼. 혹은 아니야,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일 거야.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내 갈 길 가야지 하다가 신풍제약 다시 2만 원대 오는 거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수 인정해야 돼요. 주말 동안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자기 위안을 삼지 마시고요. 다음부터 이러한 매매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면서 월요일 날 절반 혹은 7, 80%는 무조건 덜어내면서 올라갈 때 다시 사더라도 꼭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노란톡 메신저에 신풍제약 매수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잘 케어 드려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일단 신풍제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 다음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부터 잠깐 리뷰를 할게요. 지난주 뭐였죠? 거래량, 그것이 알고 싶다 였습니다. 왜? 거래량이 터지는 기업은 웬만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자, 노란톡 메신저에서 제가 어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화제약이라는 기업입니다. 대화제약 굉장히 좋다. 왜? 방송에서 이야기했듯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지수가 빠졌는데도 대하제약 어때요? 추가 상승하죠. 왜? 어제 들어온 수급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왜 시장에 체크해야 될 기업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 네. 그렇다면요. 아무래도 시장이 우리가 바이오 제약 중에 약만 들어가도 사실 다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국내 증시였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 일정을 보면 모더나에 관련해서도 임상 3상에 관련해서 이제 시작을 한다 이런 그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약 바이오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하는 이유도 사실 미국의 모더나 때문에 그쵸. 저희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모더나가 만약에 임상을 실패하면 어떻게 되고 또 모더나가 임상을 성공하게 된다면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엄청 클 겁니다. 엄청 클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떠한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모더나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테마주들 사실 실체가 없는 기업들, 단순히 엮여 있으면서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으면서도 그냥 제약바이오 테마 안에서 유사한 사업을 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간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한 기업들 당연히 만약에 모더나의 임상 결과가 안 좋다면 다 조정이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죠. 거래량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 배신하지 않는 것은 뭐다? 바로 수급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건 그만큼 매수세예요. 혹은 매도세예요. 자, 그런데 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다음 거래량과 실적입니다. 자, 지금 테마주로 움직이는 대부분의 기업들 이 두 가지 중에 거래량만 충족을 하지 실적은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래량의 실적까지 겸비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모더나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뭐 주가의 흔들림 피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주가의 상승은 실적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테마주 위주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실적 살아있는 기업들, 수급이 살아있는 기업들 위주로 붙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관심 종목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노란톡에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있습니다. 6글자죠. 바로 지트리비엔트인데요. 그러한 기업도 사실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높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제가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테마주들보다는 지금은 실적 혹은 수급에 집중해야 된다. 자, 거래량이 알고 싶다. 거래량이 최대로 터지고 전고점을 돌파하면 주가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야기 드렸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평선,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자, 지난주에 거래량을 알았으면 이번엔 이평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이 단어 제가 오늘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해드릴게요. 박스권과 추세라는 단어의 정의를요. 자, 이평선. 주식시장에서는요. 차트 맨 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를 해보면 5, 10, 20, 60, 120이라는 숫자예요. 자, 이 숫자들은 뭐냐면요. 5일선이라고 불리고 11선이라고 불리고 21선이라 부르고 61선이라 불리고 그렇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5일선. 5일 동안에 어떤 기업의 종가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게 5일선입니다. 자, 5일 동안 5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첫째 날 종가와 둘째 날 종가,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종가를 모두 합해서 나누기 5를 한 게 5일선 이평선이라 그래요. 그럼 당연히 11선은 뭐예요? 10일 동안 종가의 평균, 21선은 20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이겠죠. 자, 시장에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평선 이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아, 5일선? 그거 5일 동안 종가의 평균 값이야.
60일선? 60일 동안 종가의 평균 값이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이 생기는 이유, 바로 시장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시장에 참여한, 특히 그 기업을 매수한 사람들의 심리가 모두 담겨져 있는 게 이평선이에요. 자, 이평선들. 5일선 이평선이 올라가고 21선 이평선이 올라가고 120, 60일선 이평선이 올라간다 그러면 뭐예요? 상승한다는. 그렇죠. 시장에 들어온, 그 안에서 또 이 기업을 산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모두 상승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반대로 5일선도 하락하고 21선도 하락하고 60일선도 하락하고 120일선도 하락해요. 그건 그 기업을 산 대다수의 투자자가 물려있다는 거. 물려있다, 혹은 매도를 하고 있다, 혹은 손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기업이요. 골든크로스. 제가 그거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단어가 어렵죠? 오늘 우리 은수 학생은 에이스니까 그런 전문 용어를 쓰지만 정말 기초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동평균선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게 좋겠죠. 왜? 이 기업을 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다 상승을 바라고 상승을 위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럼 그런 종목을 알려주세요.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국민주식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자, 제가 이 박스를 치기 전에 이 앞쪽을 먼저 볼게요. 자, 이 화면을 좀 확인을 해보면요. 확대를 좀 해보면 잘 보이십니까? 확대를 좀 해보면 이 실선들이 이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검은색 이 실선들이 이평선들인데 이평선들이 다 위쪽으로 향해 있죠. 다 위쪽으로 향해 있죠. 자, 그럼 뭐다? 지금 이 SK 하이닉스를 사려고 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모두 매수, 즉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사야 된다? 자, 지난주 연습한 거하고 한번 같이 접목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언제 사야 되지? 자, 지난주 뭐였죠? 거래량이었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붙어줄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거기에 이동평균선들이 다 위로 올라선다면 어때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제부터 추세가 박스권을 돌파해서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말이죠. 이게 추세 매매예요. 추세가 위로 가니까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가는 기업이 계속 간다라는 말, 조정받는 기업이 계속 조정받는다는 말 기억하시죠? 자,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이러한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죠? 선생님, 미국 주식도 이렇게 이평선이 있나요? 그렇죠. 자, 미국 주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모더나로 5일선 왔습니다. 이렇게 다 있는 건가요? 그렇죠. 모든 기업엔 이 이평선들이 있는데, 자, 거래량 이런 수급도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자, 이 모더나입니다. 네. 모더나도 5일선, 11선, 21선 이 이평선들이 어때요? 쭉 상승하니까 아, 그러네.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계속 올라가는 사이 안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살아 숨쉬듯이 움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언제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손실이고 누구는 수익이라 그랬죠. 근데 오늘부터 지난주 그리고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언제 사는 게 가장 좋다?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이평선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면 그래도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추세 매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박스권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박스권이 이런 거예요. 어느 한 지점을 이탈하지 않고 또 어느 한 지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계속 흘러가는 것을 박스권이라 그래요. 박스권. 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 박스권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죠?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 팔고, 그죠? 이건 정말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이 박스권 나왔다 그래서 하단에서 살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지금 이렇게 박스를 칠 수 있었던 건 뭐다? 이미 지나간 차트에 대고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나가지 않고 라이브로 지금 여기서 더 안 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이런 거예요. 박스권 매매가 더 쉬운 거 아니냐? 말 그대로 하단에 사서 상단에 팔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오늘 추세 매매는 적극적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이평선 우상향하는 것들 우리가 사는 거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갖고 왔지만, 박스권은 하단에서 매수 잡으려고 하지 마라. 그럼 언제 하냐? 박스권에서 상단 돌파를 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긴다? 앞선 현상이 생긴다. 어떤 현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평선들이 우상향하는 현상이. 기다렸다 돌파하면 박스권으로 시작했던 주가가 우상향 추세가 나올 때 우리는 그때 진입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추세 그리고 박스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이 상승을 타고 있는 거와 반대로 만약에 하락 쪽으로 간다면 그때는 이제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자, 정말 간단해요. 네. 주식은요, 정말 간단하게 생각할수록 더 수익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수익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 번째, 고민이 많아서 그래요.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이 늘 제 것만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 합리화. 딱 접니다. 네. 저도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쳐야 하지만, 그리고 손을 기계적으로 묶어야 매매를 될까요? 해야지만 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매수를 할 때 이렇게 박스권 돌파하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간다. 이때 샀다. 반대로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터졌다. 제가 뭐라 그랬죠? 거래량이 터지는 건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그만큼 많이 팔았다.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지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자, 손실을 마이너스 1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 근데 수익이 5만 원, 10만 원이면 그게 돈이 되는 장사가 아니죠. 그죠?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아셨죠? 네. 자, 추세. 자, 볼게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한 일정한 포인트를 깨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는 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보는 바로 이 번개 모양의 상승, 계단식 상승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우리는 언제 산다? 추세가 깨지지 않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 사면 언제 살 수 있다? 요때 진입을 할 수 있고 요때 샀다면 벌써 11만 원에서 14만 원대까지의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15% 정도, 2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 굳이 내려갈 때 이제부터 올라갈 거야 사야지, 올라갈 거야 사야지, 올라갈 거야 사야지 하는 전략이 아니고요. 충분히 올라가서 전고점을 거래량을 동반한 투자 심리가 딱 살아나면서 상승할 때 사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박스권을 보일 때 굳이 하단에서 잡으려 노력하지 마라. 하단 잡으려다 빠지면 골러 간다. 언제 산다?
이 상단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붙을 때 산다. 오, 그렇다면 선생님, 네.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겠네요. 그렇죠.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거래량이 없이 상승부를 뚫게 되면 다시 그렇죠. 돌아오게 된다 이 뜻이겠네요. 뉴스 오, 속된 말로 속일 수 있습니다. 수급 속일 수 없어요. 거래량은 못 속인다. 거래량은 정말 그 기업을 매도를 한 수치이기 때문에 오, 컴퓨터상 오류가 나지 않으면 서버상 오류가 나지 않으면 이 거래량들은 실제 체결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뉴스는 오버가 나올 수도 있죠. 정정 공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공시는. 그런데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 없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지수가 지금 박스권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도 실질적으로 내 계좌를 탄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있는데 그럼 지금 지수가 박스권에 있는데 현금 비중은 많이 없어요. 네. 꼭 이 섹터를 담아서 상승을 내고 싶은데 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제약바이오 등 섹터 중에 가장 먼저 담아야 될 섹터를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될까요? 저는 가장 빨리 담아야 되는 섹터를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드리는 블라인드 종목을 담아야 되는 그럼 게 오늘 종목을 맞지 않을까. 그럼 화끈하게 알려주시죠. 네. 자, 이름도 알려주시는 건가요? 오늘 제가 네. 준비해온 종목. 아까 1교시 끝나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지만 힌트를 제가 한 번 더 드리자면 제약바이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은수 에이스가 네. 이야기한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강하니까 당연히 제약바이오를 담습니다. 제 머릿속엔 지금 이 종목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 오늘 양봉이다라는 건 매수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접목되죠? 네. 재료. 뭐 재료가 아니고 뉴스가 굉장히 크죠. 자, 뉴스 그다음 수급 이란 이야기를 했죠. 뉴스 지금 제약이 계속 강합니다. 수급 오늘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보다 이 종목 사는 게 낫죠? 그죠? 왜? 오늘 시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에 이어서 이평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투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뭐? 거래량과 이평선 등은 속일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잘 판단해도 잃지 않는 매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2교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그럼 블라인드 종목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추가적으로 3교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